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미국 지역은행 신용 등급 강등 내용과 그리고 이것과 국내 PF 이슈, 이게 좀 맞물려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디스에서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 등급 무더기 강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10개에서 11개 정도 강등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꽤 규모가 큰 지역은행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용 등급 강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한테서.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 상업용 부동산 이슈입니다. 3분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 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문제가 올라올 거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 흐름을 보니까 무디스에서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좀 신용 등급 강등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무디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신용평가사에서도 신용 등급 강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라면.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상업용 부동산 위기 때문에 국내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미 국민연금도 이쪽으로 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3년 새 미국이랑 유럽 쪽 해외 부동산 투자 60%가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는 상업용 부동산도 좀 많이 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3년 새 60% 증가를 했다고 해요. 해외 부동산 투자 쪽으로. 그리고 원래 40%가 넘는 비중이 아시아에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트를 좀 조정을 하면서 아시아 투자 비중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비중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현황을 보면은 미국 쪽으로는 투자 잔액이 40% 정도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유럽이고요.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가 20%, 그리고 기타 글로벌 투자가 15.9%, 이렇게 좀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해외 부동산 쪽에서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이쪽에서 손실을 좀 볼 것 같다. 채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실현 손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손익 이런 거는 좀 볼 수 없고요. 이게 이제 터질 때 손실이 딱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따라서 대규모 손실을 결과적으로 이제 찍을지, 아니면은 뭐 어찌됐든 좀 버티면서 나중에 손실을 떠안을지, 이게 약간 시기상의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이 이슈가 이번에 터질 거라면은 뭐 손실을 이번에 떠안게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국민연금도 이쪽에 노출이 되어 있고, 뭐 국민연금 뿐이겠어요. 우리나라 뭐 증권사, 보험사도 다 노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뉴스가 요즘에 나온 거예요. 대형 증권사도 이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20%가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로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형사 증권사 같은 경우는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대형 증권사가 더 위험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PF 이슈가 있잖아요. 작년부터 이슈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요걸로 일단 막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그 우려가. 그리고 지금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8월 말에 만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국내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20% 정도가 미국이나 유럽 이쪽 상업용 부동산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 만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이게 지금 3월 말 기준으로는 131조 원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A 시행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A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9월에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장 가운데 5곳에 브릿지 만기가 8월 말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가 몰려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A 시행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시행사가 지금 9월을 넘길 수 있을지 지금 걱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슈가 터지게 되면 여기에 자금을 빌려줬던 은행들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제 부실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한은에서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유동성 관련해서 공시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요거예요. 대출 적격 담보 증권 범위를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시켜준다. 그리고 자금 조정 대출 금리를 반으로 깎아줬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위기 발생 시 시중은행과 동일한 담보로 대출 제도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예금 대출 기간의 대출 채권도 적격 담보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결국 이 PF 문제인 것 같거든요. PF 부실이 이슈화 될 것을 이미 한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거를 대비해서 유동성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8월이 지나면 터져 나올 텐데 어쨌든 예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약간 숨 쉴 수 있는 물꼬 정도는 틔워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투입이 안 되면 아예 막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최소 한도로 좀 막을 수 있게끔 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실 대출로 만약에 연결될 경우에는 어쨌든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 자금이라는 게 얼만큼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루트를 이렇게 좀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올해 상업용 부동산 이슈 그리고 국내 PF 이슈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증시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유동성 투입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로 올해 1분기에 있었던 SBB 사태처럼 만약에 무마시킨다.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 무마시키는 게. 근데 무마시킨다고 해도 원론적으로 무마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동산 이슈는. 그 국채 이슈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1년 정도는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무마시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터지지 않게끔 해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내년으로 만약 넘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게 노이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증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증시 조정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악재를 만나거나 결국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작은 경색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리세션으로 바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완전히 큰 변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시기는 특정하지 않을게요. 올해 가을이 될 수도 있고 초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쯤일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그래서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SBB 사태처럼 어느 정도 좀 잘 마무리된다. 근데 누군가는 부담을 지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추후에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거품을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갈 테고 막아내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결과적으로 이번 AI 버블의 그 피크 이게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됐느냐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이 AI가 메인 섹터이기 때문에 AI 버블이 맞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높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슈랑 좀 연결이 돼서 막아낸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AI 버블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지금 증시를 억누를 이슈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 8월 말까지 만기가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가 끝난 이후에 그게 어떻게 터져 나올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9월달부터 봐야겠죠. 9월달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슈가 되면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걸 좀 잘 살펴봤다가 현금을 비중을 굉장히 높여서 대응을 할지 아니면 뭐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것 같다. 다시 투자로 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